안녕하세요. 정은혜의 문을 열어요. 11월 19일 저녁 방송입니다. 추석 체크해볼까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많이 글 올라오시는 거 봤는데요. 네.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네. 지금 각 채팅창에 글을 읽었습니다. 블루오션님 반갑습니다. 야만종식님, 카이섭섭님 반갑습니다. 드래곤님, 치고 D-30님, 우로님, 네. 앵그리버드님, 블루오션님, 신원빈님, 네. 열링빈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들의 본향님, 네, 킹콩님, 영몽칠칠님 반갑습니다. 드래곤 마우트님, 덤필드님, 바람이려오님, 예, 노랑오비님, 제인페이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예피스티스님 반갑습니다. 컬렉션 선물님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어제 너무너무 긴박하게 하루가 돌아갔죠. 어제는 추수감사절이었죠. 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를 보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봤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한 12시 좀 넘어서죠. 그 이해찬 대표의 사퇴,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기사가 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또 이해찬 대표는 그날 이제 정권 교체와 단일화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기사를 속보를 보고 나서 또 12시 반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전적으로 안 후보 측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시에 이제 광주에 있던 이제 안철수 후보는 또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일화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녁이 되어서 네, 2분이 만나셨죠. 어제 정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네, 꽃폭풍 속에 있는 작은 돛담배를 타고 있는 저였나요? 어제 하루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에 오후 10시 정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라든지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10시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방송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수요일 저녁쯤에 이제 2분이 TV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후보님 일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전에 그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또 11시에 한국기자협회 주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2시에 그 대선 후보 초청 연설회 및 각 당 농정 책임자 초청 토론회를 또 참석을 하셨었네요. 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도 이미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을 보시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문재인 TV. 네. 오늘 저는 6시 반부터 7시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요. 7시부터 8시까지 네, 문용식 온라인 대변인 재윤경 선대위원장의 문용식 재윤경의 캠프통신. 오늘은 정동채 전 장관께서 참석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은 계시죠.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다음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돌직구 평론은요. 오영식 의원의 진행으로 네,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네, 진성준 대변인께서 게스트로 참석을 하시네요. 9시 반부터 11시까지 문재인이 한다. 김진애 전 의원님과 김재훈 의원님, 게스트로는 네, 문성근 상임 고문. 문성근 네, 전에는 이제 영화배우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또 민주당의 정책을 홍보하러 전국을 다니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문성근 상임 고문께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문재인이 한다에 출연하십니다. 마지막 후일 11시부터 12시까지 임혁필의 달이 빛나는 밤에를 끝으로 오늘 방송 순서를 네, 알려드렸습니다. 치고 D-30님 오늘 게스트 좋아요 기대. 저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꼭 늘 보지만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온라인을 통한 미주 한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분들 있죠. 765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총 한 22만 명 정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또 765명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고, 또 오늘 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765명입니다. 네, 미주 한인, 765명. 정말 그 마음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먼 곳에서 그렇게 한국 상황들을 체크하고 사실 부재자 투표하는 것도 미국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좋은데 땅이 너무 넓어서 한번 투표하러 가려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망부지킴 1219님, 너무 멀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재자 투표 신청하는 것도 직접 가서 해야 되고, 또 투표하는 것도 또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되게 오랜 시간, 또 비용, 또 사실 거리상의 또 비용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찍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 특히 문재인 후보님을 찍겠다. 아까 어떤 분이 여기 편파방송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편파방송 맞죠? 네. 네, 문재인 TV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편파방송? 네, 문재인 TV.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됐었는데요. 브리핑을 하나 했거든요. 지지선언 관련해서 20살, 그러니까 딱 올해 20살이 돼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친구들입니다. 만 19세부터 지금은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생애 첫 대선 투표자 107명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론관에서 했는데요. 오늘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온 친구 중에 생일이 12월 20. 네, 선거 바로 다음 날이죠. 그리고 20인데 태어난 것도 정확히 그러니까 12시 30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이제 또 후보를 지지한다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그리고 대구에서도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먼 발걸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20살에 첫 투표를 하겠다. 첫 투표를 문재인 후보에게 하겠다라고 지지 선언을 한 이 생애 첫 투표자 20살이 되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네. 네, 20살, 접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만감이 교체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제 오늘 담쟁이 카페에서 범종교 문화예술 네트워크, 불교, 무속인 등 범종교인들의 네트워크인 범종교 문화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또 공정경제추진본부 발대식이 오늘 있었고요. 내일은 오후 2시에 담쟁이 카페에서 015B 네트워크가 있네요. 015B 소통과 통합위원회 출범식. 015B라는 그 용어가 전직 공직자로 구성된 015B 네트워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담쟁이 카페에서 출범식을 합니다. 또 내일 오후 8시에 담쟁이 카페에서는요, 단일화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4번째 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재밌는 행사가 또 하나 있네요. 여수, 순천, 광양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수, 순천, 광양. 네. 내일 오후 4시에요.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윤여준이 보는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라는 초청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요 지역에 안경 낀 화원컵님, 나 순천? 순천 사시나봐요. 반갑습니다. 내일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오후 4시에 윤여준 전 장관님과 또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교수, 또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가 함께 참여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일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청년정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청년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 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뭐 신촌, 홍대도 가고요. 인천도 갈 것 같고요. 강남역도 갈 것 같고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저를 직접 만나서 함께 정책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 홍보를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하게 돼요. 수요일 정도부터 이제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이 정도로 이제 할 생각인데요. 사실 뭐 이미 새누리당은 청년 정책 홍보단이라고 해서 빨간 잠바를 다 입고 이렇게 정책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관련된 걸 저희도 뭐 차량이나 뭐 그런 행사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 잠바를 만들어 달라. 우리도 빨간 잠바처럼 좀 도톰한 잠바를 입고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왜 거절당했지? 우리, 네, 너무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당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중에 그런 일반 그 지지자들이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동일한 옷을 입고 정책 홍보를 하는 거는 선거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일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누리당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옷, 그러니까 그런 의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동물옷을 입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네. 동물옷은 소품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동물옷을 입고, 뭐, 신촌, 강남, 홍대에서 민주당 정책 홍보를 하는 저를 보게 된다면 와서 따뜻하게 인사 좀 해주시고요. 좀 이렇게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인형 탈을 쓰고 있으면. 근데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돼지띠라서 돼지 옷을 입을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일단 우리 후보님 이미지와 가장 부합되는 동물 옷을 입고, 예, 제가 갑니다.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거법 다 지킬 거고요. 네. 그렇게 불법적으로, 네, 하진 않겠습니다. 법 지켜가면서. 제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끼, 호랑이, 뭐, 좋아요, 돼지, 뭐, 다 나왔는데요. 어쨌든, 좀 아쉽지만, 사실 좀 날씨만 따뜻하면 뭐 저희가 사실 홍보 다니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밖에 계셔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서 따뜻한 동물 옷을 입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구체적인 장소랑 시간이 나오면 네, 올려드릴게요. 제가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친구 신청도 해주시고 방송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방송 중에 머리를 이렇게 하냐 뭐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근데 머리가 자꾸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머리를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지적하시고 또 이제 존칭어 관련해 있어서도 저는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보님을 아니까 문재인 후보님 님 자를 너무 많이 붙인다. 존칭 존경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신경을 써서 이제 그런 부분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네, 오늘 그냥 뭐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네. 문대인 소철수님. 문재인 상징 동물 하나 만들어요, 이참에. 그래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공화당, 민주당 해서 당나귀랑 코끼리죠. 네, 그런 상징 동물이 있죠.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 빨간색.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도 좀 상징 동물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뭐, 독수리? 독수리 같은 것도 좋고요. 뭐, 곰, 말, 소? 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후보님 또 그다음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뭐 동물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어제 이제 총 지도부들이 다 사퇴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일화를 앞두고 정말 큰 결단을 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모두가 사실은 이번에 뭐 꼭 우리 후보가 돼야지, 우리 후보가 돼야지 이런 마음보다도 당 전체 내 분위기가 지금 정권으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약간 그런 입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해찬 대표도 그런 결정을 하신 거고, 그래서 어제 조금 마음이 되게 하루 종일 좀 무거웠던 하루입니다. 우상호 단장은 오늘 그런 말을 했네요. 그 지도부 사퇴는 후보 단일화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다. 정말 큰 결단 했습니다. 네. 큰 결단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꼭 단일화가 이번 주 안으로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주 말에는 좀 행복한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그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때는 정말 모두가, 우리 야권 증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후보를 위해서 또 선거운동도 하고 또 함께 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금의 그 대선 행보라든지 리더십에 관해서 조금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후보의 지금까지의 그 선거 행보죠. 뭐 시민들을 만나고 또 뭐 정책을 발표하고 찾아가고 들었고 그랬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니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좀 뭐라고 그러지? 냉철하게 우리 후보에 대한 그런 망부지킴 119님 리더십 최고지요. 너무 양보를 하셔서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너무 양보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뭐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단일화를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대통령 이번 정권 하에서의 그런 잘못된 점들 다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도 못하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네,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파사현정님, 아까 인사했는데 못 보셨구나. 네, 봤습니다. 네, 지금 봤습니다. 네, 대통령 하기에 너무 아까운 문재인 후보. 네, 리더십에 대한 평가들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후보님에 대한 리더십 평가, 아니면 행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후보님이 후보로 선출된 지는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선출이 되셨고, 그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은 하셨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바쁜 벌꿀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문재인 후보, 모든 걸 걸고 하는 안철수 후보. 단풍님, 수평적인 리더십. 그렇네요. 파사현정님, 은혜님, 너무 이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길래 읽었습니다. 네. 소통하는 모습이 좀 질문하면 거침없이 답변.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 모습 같아요. 안경 낀 화원권님. 괜찮은데요?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대왕의 모습 같다. 정말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꼬마용님, 진정성이 느껴지는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 그렇군요. 그런, 네, 일부러 읽은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네, 깔때기도 저도 요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깔때기 하니까 정봉주 의원님 생각이 납니다. 빨리, 원래 나오셨어야 됐는데 못 나오셨죠. 네. 단풍님, 정조와 효종을 비벼놓은 듯한 개혁과 혁신. 굉장히 문 후보님께서 부드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강하진 않나?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꼭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강성적으로 나가야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드러운 외면 속에 강한 그 마음. 네, 그런 게 우리 후보님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테레사 수녀님,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존재. 앵그리버드님, 외유내강.
아리랑이로님도 네, 외유내강을 말씀하셨네요. 우로님, 눈빛을 보면 진심이죠.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정치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해야 되는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 진심을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식적으로 좋은 척하고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오히려 싫으면 싫다 말하고 이런 것도 좋을 수도 그게 더 편하고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이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 진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방송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TV 하면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머리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 제가 나중에 방송으로 보면 아는데 방송하는 중에는 제가 몰라요. 근데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죠. 제가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유권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통인 거죠. 소통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님님아님, 토론은 언제 하나요? 제가 알기론 오늘 그 당에서 왔던 문자가 수요일 21일이죠. 오후 10시에 TV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선거법상 그 선거 기간 등록 기간 전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꼬마주야님 3자 토론이에요? 아니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토론입니다. 네, 21일 수요일 10시에 있고요. 그 토론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꿈냥님 마지막 토론. 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님 방송 3사에서 다 나오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방송국이 아마 그 컨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송국이랑 연결이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어떻게 중계를 하면 동시간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조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직 그 방송국은 안 나왔고요. 일단 제가 날짜와 시간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 방송에 관한 거는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초합초님 방송 3사라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또 방송을 맞춰야 할 시간이 되네요. 정말 30분은 너무 짧습니다. 네, 30분 정말 짧아요. 좀 시간 좀 늘려주세요. 이런 의견도 많은데요. 네, 이제 곧 방송을 마쳐야 하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 하루에 있었던 후보님의 일정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좋은 얘기들 나누고 싶어서 항상 좀 준비를 해봐요. 지난번에는 제가 뭘 했죠? 남들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신문에 이렇게 책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오려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 말을.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되게 좀 힘들고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 때 저를 좀 위로를 해줬던 문장들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말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양손으로 5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 같은 것이다. 그 5개의 공은 일, 가족, 건강, 친구, 자기 자신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그 5개의 공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일이라는 거는 고무공이라서 한번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르기도 하지. 하지만 건강, 친구, 가족, 자기 자신 이 나머지 4개의 공은 유리공이란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생겨나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져버리지. 그 5개의 공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일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각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있겠지만 일은 약간 좀 잘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KFC 그 할아버지 있죠. 우리가 그 KFC 가면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이 이제 60살이 되었죠. 60살쯤 되셔서 이제 사업도 망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닭튀김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닭튀김을 잘해서 트럭을 하나 사서 뒤에 그 닭 튀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고 그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닭튀김을 팔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닭튀김을 이제 이렇게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사업체들과 이게 연관을 하려고 하는데 1000번인가요? 10,000번인가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셨대요. 맛이 없다고, 별로라고.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그 KFC라는 그 치킨집이죠. 그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은 그래요.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해도 괜찮아. 저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패하면 일은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무서운 경우가 그렇죠.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떨어져서 금이 가거나 깨지면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계시는 분들, 부모님, 또 가족, 친구, 연인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한번 오늘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좋은 얘기 하고 싶고 그런데 집에 가서 피곤하면 피곤해요 일단 잘래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또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 오늘 제대로 바짝 차려가지고 오늘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채우고 챙기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일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저도 단일화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단일화 협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애 첫 투표자 관련한 그 지지선언이 있었죠.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관련된 친구들,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들, 그런 분들 다 해서 지지선언을 이번 주에 다 하게 돼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그 릴레이 지지선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 홍보죠. 네, 수요일부터 제가 하는 그 정책 홍보단이 있습니다. 예, 저를 서울 시내 또 수도권 시내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꼭 동물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발견해 주시면 반갑게 맞아 주시고요. 와서 악수해 주시고 저희 정책 홍보집도 꼭 받아주세요. 정책 홍보집 정말 저희 정책단이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 여러분 꼭 받아보시고 문재인 후보의 청년 정책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허그는 안 되나요? 네, 프리허그는 좀, 상황을 봐서, 그 송수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프리허그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좀 봐서, 상황 봐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11월 19일, 그 선거 대선이 30일 남았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은혜 부대변인이었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6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